안녕하세요. 你好， 你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 How do you do? Hello. 你好，大家好。大家好，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과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첫눈도 내렸고 정말 겨울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겨울이 되어버렸다. 이런 느낌일까요? 코로나로 삿포로의 감염자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버렸어요. 벌써 11월이라뇨. 이제 올해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1년을 다 써버린 기분이에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대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적이 부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자,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왔습니다. 자, 하나 조금 알려드릴 게 있어요. 오늘 방송부터 저희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방송이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각구야마 호소격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방송국 이제 페이지, 채널이 나올 텐데요. 거기서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작권 문제로 음악은 들을 수가 없고요. 제 목소리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굉장히 말을 아낄 예정입니다. 사실 전에는 제 목소리가 좀 공중에 분해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딘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었는데요. 유튜브에 업로드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 남아있는 게 되잖아요. 언제든지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니까 좀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물론 이전 방송도 문제될 만한 발언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도 있어서 좀 많이 조심해서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전 방송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딘가 무언가 제 존재가 남는다는 게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사진이 남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정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고 보면 연예인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 연예인들이 한 발언 그리고 연예인들의 행동 같은 게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좀 중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연예인들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자기 검열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라든가 어제 내가 그 행동은 문제가 없었나? 라는 이제 자기 검열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딱 이런 감정이 이제 제가 온라인 수업을 시작할 때도 좀 느꼈어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의 대면 수업, 보통은 대면 수업이라고 하죠. 대면 수업은 학생들 앞에서 하는 말들이 사실 남지 않잖아요. 누가 이제 비디오를 찍지 않는 이상은 남지 않고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에 따라서 어떤 장면을 기억하는 것도 다 다를 거고요. 제가 한 말을 왜곡해서 기억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제가 한 말을 더 좋게 기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부담은 없었어요. 수업 준비라든가 수업 중에 하는 말이라든가의 부담은 들지 않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영상을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이 자료가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그래서 좀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부담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중에 사실은 딴소리도 하고 삼천포에도 빠졌다가 돌아왔다가 하는 건데 그걸 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수업만 해야 되겠다.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좀 의식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만 하다 보니까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수업 내용도 좀 많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학생이나 저나 좀 부담감이 많이 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좀 대면 수업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의 방송에서는 되도록 헛소리를 안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이제 원래부터 들으신 분들이 아니라 유튜브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 조금 알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방송은 지극히 저의 개인 방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마음에 드는 테마로 정말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방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이 홋카이도의 삿포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는 좀 러브레터, 영화 러브레터 같이 그런 이 영화로 좀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눈의 고장으로 좀 유명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버라이어티에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이제 사실은 홋카이도나 삿포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려야 하는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한국어를 아시는 일본인 분들도 좀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할 때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한국인이기도 하고 아무리 여기서 산다고 하지만 여기의 정보를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제 한국에 대한 최신 정보 아니면 한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관계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내용을 기대하셨다면 좀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사실 온라인 수업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수업 형식이기 때문에 저 말고도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고분분투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고 수업을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거기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알게 된 건데 이거는 한국의 사정학과도 좀 많이 비슷할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은 인터넷과 기자재가 필요하죠. 근데 이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학생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그동안 좀 행복한 위치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저는 한 번도 컴퓨터가 없었던 적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컴퓨터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인터넷을 못 썼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래도 조금 안정된 분위기에서 그동안 내가 공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여기서 인터넷이라고 하면 이제 그 통신사가 아닌 인터넷,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선 랜을 쓰거나 와이파이를 쓰는 그런 인터넷을 말하는데요. 그 인터넷과 제대로 된 컴퓨터나 노트북이 없는 상황에서 핸드폰만으로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왜 너는 안 되느냐, 왜 너는 수업 중에 갑자기 사라지느냐. 사실 인터넷 전파가 약해서 갑자기 튕겨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하는 경우도 제가 학생의 이름을 불렀는데 학생이 대답도 하기 전에 갑자기 뭔가 인터넷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숙제를 제출하고 싶은데 인터넷이 이제 잘 안 돼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알지 못하면 수업을 이제 구성하는데도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선생들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평등한 기회에서 평등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저도 올해 1년 동안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듣고 올까요? 두 번째 곡은요, 엄정화가 부릅니다. 포이즌. 삿포로 아트스테이지 2020 안내. 삿포로시에서는 예술의 가을, 그리고 문화의 날도 있는 11월에 여러 아트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삿포로 아트 스테이지를 개최합니다. 이벤트 중에는 시내 각지에서 미술작품 전시, 연극, 합창이나 연주, 거리 공연 등이 열려서 거리가 아트로 물듭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삿포로 아트 스테이지 2020의 개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23일 이 기간에는 삿포로 에키마에도리 지하 보도 공간에서 고등학생들의 대형 그림 작품이나 대학생의 조형 작품을 전시합니다. 11월 14일 토요일과 15일 일요일 각일 12시부터 4시 40분까지 삿포로 에키마에도리 지하 보도 공간의 키타 3조 광장에서 삿포로 뮤지션의 연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15일에는 어린이와 아티스트가 공동 제작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이외에 시내 각지의 극장에서도 무대 작품이 11월 중에 연일 상영됩니다. 올해는 웹사이트에도 초중 고등학생의 음악 연주의 모습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삿포로 아트 스테이지에 참석해 주셔서 삿포로 시민의 창작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삿포로 시내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이 확대될 경우 이벤트 개최가 중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재미를 하나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가 관광학부라서 일단은 이제 관광에 쓰는 이제 한국어로 홋카이도를 알려보자.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매번 이제 과제를 줘요. 그래서 그 과제 중에서 이제 이번에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홋카이도에 있는 지역 캐릭터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목소리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잠시 들어봐 주시겠습니다. 홋카이도의 굉장입니다. 다랑지입니다. 키타미의 타코라군입니다. 가리비입니다. 토마코마이의 토마쪽입니다. 은근 백조입니다. 삿포로의 진규입니다. 양입니다. 삿포로의 시로피입니다. 눈사람입니다. 삿포로의 키요치입니다. 소녀입니다. 시베츠의 사호치입니다. 양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저희 재미 학생들이 아직은 한국어가 아직은 초급 단계라서요. 네, 열심히 녹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캐릭터로는요, 일단은 토마코마이의 캐릭터인 토마초프가 있고요. 이건 백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타미의 캐릭터인 토코로군. 이거는 컬링을 하는 가리비예요. 네, 그리고 이시야마의 캐릭터인 이시와 그리고 야마곤이 있고요. 시로이시 캐릭터가 이제 시로삐인데요. 눈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베츠 씨의 캐릭터 사호치이고요. 키요타구, 삿포로의 키요타구의 캐릭터가 키요치. 이거는 이제 어떤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기스칸의 진쿵. 이거 출신이 이제 히츠지가 오카 전망대인데요. 아마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양이죠. 네, 그 냄비를 철판을 뒤집어 쓴 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의 캐릭터인 튠짱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여기서 아는 캐릭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학생들의 이제 보통 학생들의 출신 지역에 있는 이제 캐릭터를 소개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는 저는 슠짱하고 이제 진꿍 이 두 캐릭터는 원래 알고 있었고, 다른 캐릭터도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캐릭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에서는 슠짱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홋카이도의 캐릭터 슠짱인데요. 아마도 이제 홋카이도에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무리 뭐 외국인 분들도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홋카이도에 여행을 처음 와서 처음 본 캐릭터가 슠짱이었어요. 그래서 홋카이도 관광 캠페인 이미지 캐릭터인데요. 슠짱 프로필을 좀 보면요. 슠짱은 에조나기 우사기라고 합니다. 에조나기 우사기라고 하는데요. 아까 사실은 학생의 음성에서는 네, 다람쥐라고 나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람쥐라고 알려줬어요. 저는 다람쥐처럼 생겨서 슠짱이 다람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에조나기 우사기라고 하는 토끼, 우사기니까 토끼죠? 네, 토끼의 한 종류로 홋카이도에만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란 귀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눈동자가 특징인데요. 이제 홋카이도만 있는 유일무이한 캐릭터죠. 그래서 보는 사람의 기분을 쿵하게 한다고 해서 이 쿵이 일본어로 슠이어서 슠짱이라고 부르고요. 에조나기 우사기를 베이스로 에조시카의 탈을 쓴 모습이 기본 설정이에요. 그래서 홋카이도에만 서식하는 에조나기 우사기, 그리고 홋카이도 전역에 서식하면서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에조시카, 이 두 동물을 조합함으로써 홋카이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관광의 매력을 이제 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슠짱에게는 설정 스토리가 있어요. 슠짱은 원래 눈산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주 조용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문득 홋카이도의 다른 여러 곳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홋카이도를 여행하고자 결심하고 이런 소심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슠짱이 고른 것이 에조시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슠짱은 에조시카의 탈을 쓰고 그 작은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홋카이도의 여행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본 캐릭터는 이제 에조시카를 이제 모자처럼 이제 둘러쓴 네, 그런 모습인데요. 그 밖에도 시계탑을 뒤집어 쓴 슠짱도 있고요. 뭐 개나 양, 그 오징어를 뒤집어 쓴 것도 있어요. 다 이제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귀여워요. 그래서 저는 이 머그컵 샀어요. 슠짱 머그컵을 한정 판매하는 게 있어서 예전에 한번 샀던 것 같아요. 예약까지 해서 샀어요. 네. 그래서 이것처럼 한국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자체 홍보를 위해서 그 특성을 살린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아마도 제일 유명한 게 고양시의 고양고양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예전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행어 같은 거였어요. 고양고양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어 같은 거였는데 어느새 보니까 2013년도부터 고양시에서 캐릭터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가 굉장히 귀여워요. 의외로. 네. 고양고양 이름도 너무 귀엽죠. 하필 고양시에 그쵸? 고양고양이 캐릭터가 아마도 지역 캐릭터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귀엽게 본 캐릭터가 강원도 캐릭터인 범이와 곰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였는데요. 수호랑이 이제 하얀색 호랑이고요. 반다비가 곰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그대로 쓰려고 보니까 아마도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이제 둘의 자식들이라는 설정으로 범이와 곰이를 새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저는 오히려 수호랑과 반다비보다도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이 자식들이니까 아무래도 귀엽죠. 그 제발 굿즈를 좀 팔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살 텐데. 네. 인형으로 만들어줘도 제가 살 것 같은데, 굿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캐릭터가 해치예요. 이거는 실제로 있는 동물이 아니라
전설의 동물 혜태가 그 모델인데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저게 어떻게 캐릭터가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꾸 보면 정든다고 지금은 귀엽더라고요. 그 웃는 것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송파구가 좀 특이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송송하고 파파래요. 송파구니까 송송 파파인데 이 캐릭터 모양을 보시면 한글 시옷하고 피읍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서울의 여러 구의 이제 캐릭터를 보니까 이게 제일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이 있는 이제 곳의 캐릭터도 봤는데, 별로 귀엽지가 않아서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올해 이제 개최를 하려고 했지만,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 마스코트가 미라이토아잖아요. 네, 미라이토아인데요. 꽤 일본에서는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음악을 한번 듣고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곡은요, 방탄소년단의 봄날. 네, 아까 이야기에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네, 이번 이제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이제 도쿄올림픽 마스코트가 미라이토아였는데요. 이 미라이토아는 도쿄 2020 대회의 이제 엠블럼에서 나온 남색 격자 무늬로 꾸며져 있습니다. 전통의 존중과 현대적 혁신이 공존하는 일본의 문화를 상징하는 미라이토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 것을 한다는 이제 옹고지신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이다 보니까 쾌활하고 활발하며 운동신경도 뛰어난 그런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감도 강하고요. 어디로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순간이동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비면요, 조금 미래적이에요. 약간. 그래서 미래에 나올 법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미라이토아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일본어로 미래를 뜻하는 게 이제 미라이, 그리고 영원을 뜻하는 게 토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멋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겠다고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럴림픽 마스코트는 소메이티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마스코트 소메이티는 강력한 힘과 그리고 벚꽃 문양의 센서를 가진 굉장히 멋진 캐릭터입니다. 소메이티는 머리 양쪽에 달린 센서를 이용해서 텔레파시를 보낼 수도 있고요. 격자무늬 패턴의 망토를 사용해서 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물체를 만지지도 않고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소메이티는 이제 차분하고 조용한 내면의 힘을 가진 동시에 패럴림픽 선수들의 강인함과 투지를 상징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메이티는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 돌과 바람과 같은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메이티는요, 소메이 요시노라는 인기 있는 벚꽃과 이제 소마일리티라는 구절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메이티는 장애를 극복하고 가능성의 경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그런 이제 패럴림픽 선수들의 엄청난 정신력과 육체적인 힘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한국에도 한국 서울올림픽 1988년에 열렸던, 이제 보통은 서울올림픽이라는 이름보다는 88올림픽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 서울올림픽 때 마스코트가 호돌이였어요. 호랑이, 전 지금도 기억나요. 네. 지금도 그 캐릭터가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요. 1988년을 대표하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캐릭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1993년도에는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이때는 캐릭터가 꿈돌이였어요. 저 여기 간 기억도 나요. 사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의 이제 나중에 대전광역시의 마스코트가 됐다고 해요. 이게 이제 세모 얼굴을 하고 있고요. 몸이 좀 똥똥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귀엽게 생긴 아이인데요. 머리에는 이렇게 별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인류의 평화와 공존 공영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주 아기 요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정 같아요. 정말 조그맣게 생겼거든요. 그 색깔도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의 세모 얼굴에 몸은 되게 아기의 몸을 하고 있고 머리에는 별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진짜 우주인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빨간 나비 넥타이를 목 부분에 달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거길 다녀와서 이걸 산 기억도 나요. 이게 인형 같은 거를 산 기억도 나고 대전 엑스포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사실 호돌이 같은 경우에는요, 1988년도면 제가 아직은 굉장히 어렸을 때라서 이제 나중에 봐서 알고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본 기억은 없어요. 이렇게 봤겠지만 저의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은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1993년에 열렸던 대전 엑스포 때 꿈돌이는 제가 직접 경험한 캐릭터라 그런지 가끔 이제 텔레비 같은 데 나올 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요. 그 모습을 온전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접한 적이 있는가에 따라서도 거기 친밀감이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스코트는 무슨 이제 축제를 하든지 무슨 무언가 행사를 하든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코트를 이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큰 관광 자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굿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광업계가 거의 이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토 트래블을 해서 이제 최근에 그나마 조금 이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관광업계가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비단 한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일본의 문제만도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가 관광학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화제예요. 늘 선생님들의 걱정이고 지금 당장 졸업해야 하는 학생들이 이제 직장을 전처럼 이제 좀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거가 빨리 좀 부활을 하기를 저도 간절하게 지금 바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도 뭐 바이러스가 사람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가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곡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다음 곡은요,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오랜 날, 오랜 밤. 네, 아까 관광에 대한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요. 이제 언택트 관광이라는 것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비대면 관광인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관광이라고 하면 보통은 자연이죠. 사람이 많이 없는 이제 곳을 이제 주로 이제 관광지로 앞으로는 이러한 관광지가 좀 많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곳이 좀 감염 리스크가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 관광이 앞으로는 이제 좀 많이 활발하게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홋카이도죠. 사실은 비대면 관광하면 홋카이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홋카이도 중에서도 저는 아오이이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거 간다 해놓고 지금까지 못 가보고 있는 곳인데요. 아마도 이제 애플 쓰시는 분들은 이게 애플 맥북의 바탕화면 그리고 아이폰 이미지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완전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아오이이케가 이제 계절과 날씨에 따라 굉장히 다른 색깔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오이이케가 왜 이렇게 파란색인지, 네, 그거를 조금 알아봤는데요. 1988년에 이제 분화한 도카치타케의 이제 화산재가 비나 눈에 녹아서 흘러내려서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BA 강에 만든 뚝이었다고 해요. 이 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방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로 여러 개의 인공 연못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의 이제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BA 강에서 바위 표면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게 마치 하얀 수영 같다고 해서 시로히게 노타케라고 이름 지어진 폭포가 있는데요. 이 시로가네 온천 상류에 토카치다케 산이 이제 원료가 되고 알루미늄 성분이 섞인 지하수가 이 BA 강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오자와 강과 합류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콜로이드 상태의 입자가 생겨나고 황과 석회 성분 등이 이제 태양빛에 이제 반사되고 산란하면서 강 바닥에 돌과 바위를 희게 만들어서 거기 이제 푸른 연못, 즉 이제 아오이케가 이제 비에 의해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서 더 아름답고 영롱하게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역에만 이제 알다가 유명하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맥북의 바탕화면이나 이제 아이폰 이미지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오이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일반 교통수단으로는 조금 가기가 힘들어서 아무래도 렌터카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하긴 하는데 잘 찾아보면 투어버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어버스로 이제 여러 코스를 이제 도는 중에 이제 그 중에 있어 아오이케 가는 이제 투어버스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여름이나 가을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름이 이제 진짜 이제 쨍한 이제 파란색이 돼서 여름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저는 맨날 내년엔 가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가봤던 곳은 이제 토마무의 운카이 테라스. 정확히 말하면 토마무는 갔지만 운카이 테라스는 못 갔어요. 네. 딱 제가 간 날에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이게 이제 운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으면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씨의 운이 꽤 따라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운카이 테라스까지는 곤돌라를 타고 이제 올라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물론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중국어 방송이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어 방송은 벌써 마지막 달이네요. 1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이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세요.